내 몸에 꼭 맞는 질문. 지금까지 논의한 조직의 많은 이점은 개인의 이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동기와 역량이 강화된 직원이 이뤄내는 성과가 조직의 이득이 되듯이 그들도 자기가 해낸 성과에 대해 혜택을 누린다. 높은 만족도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학습 성과 향상, 권한 강화, 문제 해결력 증가 등 이점이 많다. 그러나 질문하는 문화의 1차 수익자는 전적으로 개인이다. 조직은 2차 수익자일 뿐이다. 마음에 쓰는 편지. 베일은 오늘날 팀장이 실천력이 강해야 할 뿐 아니라 자아 성찰과 자기 이해의 자질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기에 대해 분명하고 빈틈없이 이해하는 능력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그는 성찰이 담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성찰도 질문하는 문화에서 장려된다. 거침없이 질문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질문에 거부감이 없을 때 성찰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성찰도 자주 해야 익숙해진다. 조직 컨설턴트인 마를리 골드버그에 따르면 내적 탐구가 사람의 사고, 감정, 행동, 결과의 근간을 이루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묻는 질문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내적 질문이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과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적 질문이다. 질문이 권장되는 문화가 정착되면 우리는 자기 이해력이 증진되고 대안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며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를 이해하고 행동의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올바른 우선순위로 가치를 세울 수 있다. 당신의 태도가 바뀌면 변화가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 유독 이 문제가 당신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 가까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 대인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의식적으로 자아 성찰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면의 감정에 충실하고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감정의 힘을 잘 이해한다. 성찰을 하면 가치에 집중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더욱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 귀와 눈과 마음을 열고 호기심과 질문을 적극 권장하는 조직 문화는 직원의 자기 개발을 지원한다. 질문하면 감사와 존경을 받기 때문에 질문할수록 자신감이 생긴다. 직원은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장점에 보다 집중하게 되어 자신감이 높아진다. 동료와 직원은 질문에 대한 수용력과 책임감이 커지고 리더는 주도적인 질문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반면 질문을 기피하는 조직은 질문을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질문에도 대답이 없거나 솔직한 응답은커녕
종종 묵살되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은 실망감과 소외감에 빠진다. 질문하는 문화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권장한다. 질문에 익숙한 사람은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새로운 데이터와 현실을 침착하고 여유 있게 받아들인다. 집중과 활력을 잃지 않고 변화의 요구를 능숙하게 대한다. 불확실성이 전혀 낯설지 않다. 질문하는 리더는 강한 압박과 위기가 찾아와도 침착한 태도와 명확한 사고를 잃지 않기 때문에 역경에 맞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노바티스의 로버트 호프만 이사는 이 점을 강조한다. 질문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자신감이 커졌고 조급증이 사라졌다. 대화를 할 때나 내 결정이 필요할 때 언제나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아지고 특히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설득도 잘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도 사라졌다. 집단 생활의 모순처럼 보이지만 질문하는 리더가 되면 신뢰가 쌓인다. 훨씬 더 주도적이 되고 책임감이 강해진다. 질문을 할수록 많이 배운다. 인내와 자제력이 생기고 개방성과 투명성이 따라온다.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적응을 잘하고 유연해졌다.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게 되고 영감, 비전, 지각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다. 질문을 통해 조직과 정치적 현실을 잘 이해하고 조직의 구조와 방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모험을 한다. 직원과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으며 직원의 자기 개발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직원의 역량 강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오랫동안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한 번씩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리더는 학습 욕구가 있고 학습과 자기 개발에 능하다. 건설적인 피드백과 비판에 귀를 열어둔다. 이러한 리더는 직원들에게 서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묻고 조언을 구한다. 가는 말, 오는 귀. 질문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조직 내 모든 리더의 이해심이 높아진다. 질문을 주고받는데 익숙해지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게 되고 그의 관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배경과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친화력을 유지할 수 있다. 질문하는 리더는 직원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상대방을 믿는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가시킨다. 더그 이드는 이렇게 말한다. 질문을 하면 느긋하게 앉아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 나는 점점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인다. 질문을 하면 회의 목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해법도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핵심 사안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질문은 리더의 귀를 고추 세우게 만든다.
질문하는 리더는 이해심이 높은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리더는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경청한다. 그리고 직원은 리더의 생각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질문하는 리더는 설득력과 흡입력이 있다. 나쁜 소식이나 걱정거리가 생겨도 자신감과 조직의 지지 기반을 잃지 않는다. 리더가 대답을 경청하면 그들의 노력과 관심이 높이 평가된다. 갈등의 폭풍을 잠재운다. 질문하는 리더는 갈등을 쉽게 해소한다. 탄탄한 질문 능력은 관점의 차이를 좁히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낸다. 하이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질문하는 리더는 갈등에 익숙하고 모든 관계자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공통 분모를 찾아 불화를 친화로 바꿔놓는다. 그들은 갈등을 억지로 가라앉히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일반적인 지시보다는 질문하는 편이 쉽기 때문에 질문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조직은 쉬쉬할 문제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질문을 하면 개인의 의견과 관점을 잠시 보류하고 상대방의 견해와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 프랭크 안드라치는 컨스털레이션 제너레이션 그룹의 부회장이다. 그는 질문으로 심각한 갈등을 2번이나 해결했다고 한다. 나는 사업에 관한 일이라면 언제나 질문을 한다. 대화, 회의, 전화 통화를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서류를 읽을 때도 질문한다. 최근 US 스틸과 계약서 조정 협상을 하면서도 질문이 큰 힘을 발휘했다. 협상은 1년간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질문을 제대로 하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 질문을 통해 핵심 사안이 표면에 떠올랐고 협력을 통해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한 번은 4곳에서 고전적인 견원지간인 맥코이스와 하트필드처럼 적대관계가 빚어져 직원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생겼다. 프로젝트 하나가 끝장날 판이었다. 그러나 서로 무엇이 다른지 질문하면서 분열은 사라졌다. 이 사업부는 질문법을 배운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협동심을 발휘하고 있다. 바다라코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전제 조건이 억제력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마음의 고삐를 쥐고 있어야 한다. 리더는 질문을 통해 바다라코가 말한 조용한 리더십의 정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질문은 조직의 나침반. 질문하는 리더는 조직의 생리에 밝다. 그들은 질문을 통해 조직의 정치와 중요한 인맥을 파악한다. 질문은 핵심 권력 관계를 파악하는 힘이 있다. 질문은 정확한 소식을 걸러내고 조직의 일과 지향하는 바를 질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질문하는 리더는 조직의 방향을 좌우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파한다. 조용한 리더에서 바다라코는 이렇게 말한다. 어려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방안이
팀장의 머리에서 완벽하게 튀어나오는 법은 없다. 오히려 묻고 또 묻는 질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또는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해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기회를 잡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에펜디 모하메드 라잡은 질문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해졌다고 말한다. 나는 내 질문에 정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정치적 또는 문화적 관점의 틀과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리더는 질문을 통해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액션 러닝의 선구자인 딜 워스가 지적한 대로 질문은 기발한 사고를 자극하는 리더십을 만들고 그 결과 우리는 내일의 과제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어제의 방법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 리더가 질문하면 스스로 자기 개발에 대한 적절한 책임감이 생긴다. 활활 타오르는 배움의 열정. 질문을 하면 직원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신뿐만 아니라 직원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질문하는 리더는 질문을 통해 감성지능을 개발한다. 그래서 질문하는 리더의 스승, 멘토, 코치의 역할이 강화된다. 질문을 통해 직원의 학습을 돕는 리더는 스스로 학습에 매진할 확률이 크다. 학습 시간을 따로 정할 정도의 열의를 갖게 되고 전사적인 창의적 학습과 뛰어난 사고력을 지닌 직원 개발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깨닫는다. 질문을 통해 사람들은 리더의 기대치를 알게 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다. 질문을 통해 직원은 도전적이지만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법을 배우고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수 휘트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질문을 통해 배운다. 배우는 건 언제나 즐겁다. 질문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질문은 내 몸에 꼭 맞는 옷과 같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뛰어난 인재를 채용한 이유가 달리 있겠는가? 나는 생소한 도전과 변화를 즐긴다. 질문을 하면 긴장이 해소되고 직원의 협동심을 키울 수 있다. 맨체스터 경영대학 명예교수인 존 모리스에 따르면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만 우리의 정체성과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역량이 강화된다. 문제를 꿰뚫는 드릴. 짐 콜린스는 그가 쓴 베스트셀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에서 위대한 기업의 리더는 아주 겸손하고 매우 끈질기다고 밝혔다. 그는 리더의 5번째 단계를 설명하면서 위대한 기업의 성공 리더를 연구한 결과 직함이 리더에게 모든 지혜를 약속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대한 리더는 겸손한 태도로 모르는 것을 감추지 않는다. 또한 한두 마디의 질문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에게 질문부터 하는 습관이다. 조셉 바다로코의 연구에 따르면 질문하는 리더는 겸손해진다. 겸손은 콜린스가 말한 리더의 5번째 단계의 특징이다. 질문하는 리더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중요성을 과대 포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질문을 연습 삼아 문제를 꿰뚫는다. 또한 조직의 성공이 모든 사람의 협력에 달려 있음을 잘 안다. 미 적십자사 중서부 지역 CEO 마크 소닐은 이렇게 말했다. 질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나는 앞에서 이끌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그는 문턱이 낮고 상대방의 생각을 묵살하지 않는다. 내 리더십 스타일도 전에 비해 많이 조용해졌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를 읽으면서 위대한 리더는 누구보다도 내부 고객, 즉 직원과 외부 고객에게 질문을 잘한다는 것을 배웠다. 펜티 시다만 라카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질문하는 문화에서 사람들은 셀프 리더십을 배운다. 다시 말해 질문은 모든 단계에서 리더의 성장을 돕는다.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의욕과 의지를 불태운다.